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최성각의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이라는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버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그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현대인들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이제 비판한 그런 작품이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가겠습니다. 버려진 버드나무 토막에서 이제 싹이 돋아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난주, 자, 우연히, 자, 그러니까 이제 화자, 즉, 무슨 작가죠. 필자가 이제 경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창고 뒤쪽에 목재를 정리하다가 놀라워라 라는 이제 감탄을 합니다. 이 놀랍다라는 거는 이제 뒤에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훌륭하거나 신기한 걸 보고 매우 감동받을 때 쓰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탄복한다, 경탄한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잘린 그 버드나무 몸통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무 몸통이지 않습니까? 나무 토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돋고 줄기가 뻗었다. 자, 이거 뭡니까? 생명력이죠, 생명력. 우리 제목에서 본 이 생명력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의 이제 어떤 경험과 체험이 드러난 거고요. 이 잘린 버드나무에서 이 싹이 돋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장면입니다. 제법 무성했다. 무성했다는 건요. 잘 자라고 또 우거질 정도로 빽빽했다. 울창하다, 울룰하다 이런 단어랑 바꿀 수 있습니다. 토막난 버드나무, 자 잘린 버드나무, 뭐 토막난 버드나무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건데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 토막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외진, 외따로 떨어져 구석져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궁벽한, 후미진, 으슥한 뭐 이런 단어인데요. 그런 곳에서 바둥바둥 이제 살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힘을 있는 힘을 다 한다. 뭐 젖먹던 힘을 다 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생명력의 어떤 힘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 작가가. 그래서 마치 도마뱀 꼬리가 눈앞에서 쑥쑥 자란다 한들 이보다 놀랐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작가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정서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문형 문장을 사용했죠.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런 작은 나무 토막에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찬탄과 경탄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나무 토막은 비록 영문 없이 뿌리는 잃었지만, 그렇죠. 나무 토막이 스스로 나무에서 나무 토막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필자가 아니라요. 나무 토막을 의인화한 겁니다. 결단코 죽지 않았다오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인 표현, 의인법을 써서 그렇게 실감나게 좀 표현한 겁니다. 그런 외침보다 푸르디 푸른 잎을 어떻게 하면 그렇죠? 햇살을 더 많이 뻗어 나갈까? 그렇죠? 이거에 더 이제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이 나무 토막이. 자, 오로지 내 할 일은 그뿐이라는 그 자세였다. 그렇죠. 그뿐이라는 건 결국 생명력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인한 생명력을 작가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요. 자, 두 번째 이제 문단 가겠습니다. 버드나무 토막을 살리는 일에 이제 몰두합니다. 이제 작가가요. 그래서 싹이 난 버드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잘 말렸어요. 이제 토막을. 그리고 겨울에 땔감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죠? 땔감용으로 이제 쓰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었으므로 이 생명력을 어떻습니까? 살리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악착같이, 자, 악착같이라는 것은 아주 끈질기게 모질게 살겠다는 그 녀석들, 자, 의인법이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뗄감으로 생각하려고 했다가 이제 살릴 수 있을까로 이제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게, 자, 몰두라는 것은 열중한다, 골몰한다,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강란, 그렇죠? 동강났다는 얘기죠. 여러 토막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토막이에요. 토막이 된 이 몸체만 남았지만 싱싱하게, 자, 생명력이죠. 푸른 생명력, 그렇죠? 어떤 색채어와 이러한 색채어를 통해서 좀 더 어떻습니까? 생명력의 어떤 그 생생함,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잎을 밀어올린 버드나무의 이 생명력. 자, 그러니까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식물에게도 혼이 있다면 그건 결단코 하급의 층이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이라는 것은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잎이 특히 무성한 것들만 네 토막을 골라서 마당 복판에 작은 우물에 일단 담가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나무 토막을 복원하기 위해서 되살리기 위한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나가 잘려진 그 버드나무를 주워온 까닭은요, 원래 그 땔감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주워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이제 멀쩡한 물건을 쉽게 버리는 이 세태, 이제 세상으로 이제 확대됐죠.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회, 그죠? 이 세상, 여기에 대한 어떤 풍습이나 세태를 갖다가 비판하는 걸로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버려지는 물건들의 시야가 좀 넓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쓸만한 것들이 많이 버려진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실제 버릴 것들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물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든 길거리에서든, 그렇죠? 눈에 띄는 대로 주워오는 것은 잘린 버드나무뿐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말고도 다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버린 침대 밑바닥에 널빤지 조각들이에요. 그리고 외면하기에는, 자, 도외시하기에는, 피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죠? 이제 필자의 정서는 뭐예요? 지금 버려지는 물건이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낭비나 어떤 소비, 그렇죠? 또 폐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 그 개중이라는 건 여러 개중에 그 가운데 향이 진동하는 질 좋은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자개상, 금족의 껍데기를 썰어내서 판 위에 조각을 낸 그 상을 이제 자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5개나 모아뒀다 이거예요. 실제로 교자상 있죠? 교자상도 멀쩡한 것들 많이 아파트 그 재활용실에 가보면요, 많이 보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쓸만한 것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사실. 자, 큰 밥상도 있고 개다리 소반. 자, 개다리 소반 아시죠? 우리 봉산탈춤의 개다리 소반. 양반을 갖다 비판할 때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면서 마치 상다리 모양이 개 뒷다리처럼 구부러진 작은 밥상을 이제 개다리 소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만 과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보였거든요. 자, 멀쩡한 책상은 왜 그리도 자주 버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웬만하면 버리고 새 거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저도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갑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을 갑니다. 네 번째 문단에 가시면 유한한 자연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또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이제 탐욕과 이기심을 이제 정면 비판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중요한 문단입니다. 이 문단이. 자, 이제 사람들로 이제 확대된 거 보시죠.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로 확장했던 이 작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그렇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뭐든 쉽게 사들이죠. 그렇죠? 물론 손끝 까딱 해야 삽니다. 인터넷 쇼핑몰 할 때요. 그래서 현대인의 무분별한 소비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신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보다는 물질을 더 위주로 하는 그러한 그 현대인들의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타고난 손해 기능, 그죠? 이 퇴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손해 기능이 퇴화됐다는 얘기는요. 이 퇴화라는 단어는 일단 보면 진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퇴행하고 퇴보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끝 하나 까딱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의 기능이 퇴화된다는 거예요. 손끝을 활용하지 않고 진짜 이 손의 의미는 직접 발품을 판다던가 직접 손으로 뭔가 일구어낸다던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기능이 퇴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것을 손수 만드는, 직접 만드는 이 바꿀 수 없는 기쁨, 이런 어떤 보람도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고 또 고쳐 쓰고 다시 쓰는, 그렇죠? 이거라기보다는 새 것을 살려고 하는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이제 실수 없이 부추긴다는 거죠. 그렇죠? 광고에 보시면 이제 뭐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매년 바뀌죠. 또 쓸만하면 또 새 거가 나와서 구형이 돼버리죠. 뭐 핸드폰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물질 문명에 의해서 빠르게 진화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이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것보다는 사치풍조가 더 조성되는, 그렇죠? 그 소비가 미덕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략이 미덕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 광고 문구, 그렇죠? 이런 사치 풍조가 이제 만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잘 돌아가면 써야 된다, 뭐 이런 광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인가요? 어딘가 이제 봤는데 소비가 곧 어떻습니까? 경제를 잘 끌어간다. 경제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의 의견은 이제 이거라는 거니까요. 굳이 비교는 안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사치 풍조가 이제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거짓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소비하는 삶을 부추기는 광고죠. 이런 것들. 굴복했다는 것은 결국 패배했다. 당했다 이거죠. 당했다. 광고에. 자, 그래서 무분별한 소비 행위에 빠진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현대인의 탐욕이 드러나 있고 또 이러한 광고에 쉽게 굴복한 사람들은 바로 무분별, 무절제한 소비를 하는 현대인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 거짓말은 새 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는 이런 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한한 한계가 있죠. 자연자원이.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 이거 뭐예요? 자연자원의 가치, 그렇죠? 가치, 자원의 가치, 자연의 가치,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들 무감각해져요. 관심이 없거나 무심해지고 무신경해진다는 거죠. 이런 귀중한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벌받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참 벌받는 걸로까지 필자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죠. 작가의 평가가 나온 겁니다. 소비 생활에 대해서. 자,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또 고작 태우거나 묻어버린다. 또 묻어도 농사가 아니지만 능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능사, 잘하는 일이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 되는 것들, 쭉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들은 또 태워서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현대 물질 문명의 산업사회에 가져오는 폐해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른바 소위 불필요한 생산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불필요한 생산이라도 돈만 된다면, 자, 이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추워도 털끝 하나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태도를 정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자, 과감하다는 얘기냐, 과단성 있고 용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 생활은 여기서 과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난폭한 낭비,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외향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 여러 가지 기술적, 물질적 측면의 발전을 이루어서 만든 결과물, 즉 문화입니다. 문화. 외향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화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 야만이라는 것은 미개한 상태거든요. 그 문명에 대립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극치라는 건요, 어떤 최고의 경지, 극한, 극단, 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와 있다, 이런 생활들이 굉장히 그 비판의 강도가 세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실까요? 현대인들의 낭비 행위에 대해서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비판적인 태도로 취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생산을 하고 과감한 낭비, 소비를 하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에 대해서 벌받을 짓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을 심지어 뭐라고 한다? 허무주의자들 같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자원을 어떻게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소비하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작가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또 현대인들의 소비 생활에 대한 작가의 평가 두 번째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허무주의자라는 건 이제 간단히 배경지식으로 말하면 체념이나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신봉하는 자들을 허무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촉구하는 거예요, 작가가.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자, 지구라는 우주의 선에는 승객은 없다. 자, 비유가 나왔네요. 지구라는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선에 비유했죠. 승객은 우리 지구인이겠죠. 그렇죠? 모두 승무원일 뿐이다. 라고 말한 맥클론의 말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자, 이 행성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최소한의 책임은커녕, 그렇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도리어 시방,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는 오만하다. 굉장히 건방지고 거만하고 도도하고 교만한 그런 승객인 것처럼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현대인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이 드러난 거고요. 물에 담가둔 버드나무 나무 토막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어쩌면 살겠네라고 이제 한마디씩 건넨답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죠? 이 버드나무 네도막 우물가에 담가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
알아듣지 않겠나 싶다. 그렇죠. 이제 오히려 나무가 인간 자신 니들의 경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작가는 받은 겁니다. 살든 못 살든 물이 좀 올랐다 싶으면 대문 옆에 내가 심을 생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든은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살던 못 살던 이게 아니라 든이에요. 문법적으로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요 네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이 오문단과 사문단이 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두 문단에 치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미음에 담긴 의도. 자, 기억에 담긴 의도는 지구에 존재하는 자연을 사용할 권리는 인간에게만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론이라는 사람의 말은 현대인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자연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매크론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니은. 자, 우리는 오만한 승객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이 본래부터 지닌 재생 능력을 믿고 있다. 이건 아니죠. 글쓴이는 환경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자, 디귿. 어쩌면 살겠네라고 한마디씩 건넨다라고 인간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한한 자연자원에 안타까움을 느낀 게 아니라 버려진 버드나무가 소생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살겠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태도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또 리을 마지막 부분.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고 알아듣겠지 않나 싶다. 이 장면. 자연은 인간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진화한다. 이건 아니죠. 뭡니까? 버드나무를 의인화해서 자연이 지닌 생명력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미음번에 가시면요. 생명력이 남아있는 것은 모두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글쓴이는 마당 복판에 작은 우물에 담가둔 버드나무 토막에 물이 오르면 대문 옆에 심겠다고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버려진 것에 조금이라도 생명력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과 연관이 되죠. 버려진 것들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진 것이 지닌 생명력을 믿고 그것을 되살리고 싶은 작가의 포부와 다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매클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셜 매클론인데요.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이자 문화 비평가라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은 이제 수필이고요. 버려진 머드나무에 대한 자라는 싹과 줄기가 제재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현대인의 소비 습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얘기하는 거고, 또 버려진 것들이 지닌 생명력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삶을 반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교훈적이고 생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표현상 특징으로 가실까요? 자, 땔감용으로 주워왔어요. 이 버드나무 나무 토막을. 근데 싹이 난 걸 보고 버려진 것에 어떤 뭘 느꼈어요? 생명력, 그리고 가치를 생각하면서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필이에요. 또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렇지만 사회 문제를 확장하고 연관시켜서 진솔하게 드러내서 말을 표현했습니다.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죠. 매클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가 이 글을 쓰게 된 뭐가 나온 거예요? 계기가 된 소재는 바로 보다 우리 그 땔감용 싹이 난 버드나무 토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버드나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뭐 한 겁니까? 이런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연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무분별한 소비를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구체적인 대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현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클론이라는 문명 비평가의 말을 인용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이런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또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상황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랬는데요. 과거부터 존재했던 유한한 자연자원이 어느 날부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로 인해 쓰레기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씨는 어떻게 했어요? 현대인들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 때문에 자연이 파괴됐고 이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 이걸 느끼게 됐다고 말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하고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 도마뱀 꼬리가 눈앞에서 쑥쑥 자란다. 한들 이보다 놀랐을까라는 의문형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버드나무가 살았죠. 싹이 돋아나면서 놀라움을 강조하게 한 거지 이걸 깨달았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장면.
자, 단지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을 느낀 겁니다. 자, 개인적인 체험을 확장해서 현대인의 삶을 확장, 그렇죠? 권위 있는 학자의 말 인용 맞고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현대 문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생태학적 관점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이제 4페이지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요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담긴 의미는요, 버려진 것, 잘린 버드나무 몸통이잖아요, 그렇죠? 생명력, 싹, 그러니까 제목의 의미를 좀 해석하는 거예요. 버려진 것에도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버려진 것을 어떻게 된다? 되살려 쓸 여지가 있는 자원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목이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소비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흠집이 나고 유행이 지나서 실증 나서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이제 버립니다. 그렇지만 새 것을 사도록 부추기는 이 광고의 거짓말에 쉽게 굴종당해서 뭐든지 쉽게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가 진행되고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신주의가 팽배했고 이기심과 탐욕에 빠진 현대인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전체적인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자, 그다음 이제 맥루안이 말한 의미는 뭐냐? 이 말을 인용한 작가의 의도가 뭔지 환경 문제와 그냥 결부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나온 거 승객, 승무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객은 우주선 안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승객이죠. 승무원은 뭡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승객에 대해서.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모든 지구의 생태계의 의무감과 책임을 느끼는 구성원의 일부여야 되고, 지구를 보호해야 될 노력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맥루안은 지구를 우주선에 빗댔고, 승객이 없는 우주선, 승무원만 있는 우주선이라고 말하고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은 우주선 안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목적까지 가면 되지만 승무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주선이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모두는 지구를 보다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또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구성원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이 작가 맥루안의 말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챙기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내신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자, 전체 구성은 처음 버려진 버드나무 몸통에서 싹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는요, 불필요한 생산을 조정하는 현대인들의 탐욕, 소비 생활을 비판합니다. 마지막에는 책임감을 촉구하는 장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문제를 좀 제시해봤습니다. 버드나무 몸통에 도단한 싹을 보고 작가가 느낀 점이 뭐냐? 이렇게 버려진 나무에 이제 싹이 난 걸 그래서 생명력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작가가. 그리고 버드나무 토막을 다시 심은 일화, 그렇죠? 작가가 독자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건 작가는 버려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생명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살겠네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살아서 새로운 뭔가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버드나무 토막을 대문 옆에 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 좀 섬세하게 보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버리는 일에 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죠?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되살려 쓸 여지가 있는 물건도 해체하여 폐기물로 만들어 버리면 어때요? 쓰레기의 양이 증가합니다. 요즘 쓰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난립니다. 어디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또 이런 문제를 본다면 이제 쓰레기 양이 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워도 안 되고 묻어도 곤란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계속 버리고 새로 만들어냄으로써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 작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뜯어보면 굉장히 할 게 많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버려진 것들 생명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 다음 작품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